꽉 막힌 내 종목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밤 10시면 찾아오는 종목 상담 119 활짝 문을 열어보시죠. 자, 시장에서는요, 다시 한번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또 경기가 내년에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골디락스2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고요. 더불어서 대주주 양도세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덧붙여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시장도 기관이 힘을 실어주게 되면서 상승으로 마감. 그리고 정치 테마 역시도 시원스럽게 열풍의 지속들이 나타나는데요. LG 넥스원에 대한 또 로봇 섹터, 이제 로봇 사업 진출한다라는 이야기로 로봇주들도 참 좋았습니다. 자, 12월 둘째 주 하루하루를 조금 더 세심하게 면밀하게 전략 잡아보셔야겠습니다. 자, 네이버 TV, 유튜브를 통해 이데일리 TV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수범 전문가님의 먼저 실전 투자 공략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이 종목은요, 1차, 2차 아니죠. 3차까지도 간 종목입니다. 바로 NKM이라는 종목인데 보시다시피 76,000원이 달성됐고요. 이제는 4차, 5차도 기대되는 종목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고가 기준으로는 41% 상승률, 내년까지 봐도 좋은 건지 잠시 뒤에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두 번째로는 GH 신소재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직하게 저점을 예쁘게 그려나가는 모습들이 나타난 차트인데요. 12월 4일에 얘기를 해주셨고요. 1차 목표가 3,300원 달성 이후 고가 기준으로는 7.5% 상승한 움직임들 나타냅니다. 앞으로의 전략들 궁금하실 텐데 잠시 뒤에 이야기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 고민 너무 많으시죠? 여러분들 종목 상담 저희 열어놓겠습니다. 창구는 문자 샵 3772번, 그리고 두 번째 창구는 너튜브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댓글창에 종목 이름, 그리고 비중, 매수가, 궁금했던 사항들 상세히 적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께 선물을 좀 준비했는데요. 스타가 되고 싶은가? 내 종목이 스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종목들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바로 시팅스타 일주일 체험권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샵 3772번으로 이수범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시팅스타 일주일 체험권 이용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장중에 좀 어떻게 매매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매일 저는 장중 매매를 하는데도 참 쉽지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선물, 오늘의 선뉴스 주도주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평일, 월요일, 금요일 오전에 8시 30분 이 프라임 시간대에 함께 온라인 무료 방송 즐겨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샵 3772번으로 이수범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119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종목 상담 119 활짝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의 남자 이수범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볼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입니다. 뭔가 시장이 좀 기분 좋게 마무리를 좀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좀 더 올랐으면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어떻게 오늘 장을 정리하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LIG 넥스원이 워낙에 이제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그쵸. 사실 이 얘기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자, LIG 넥스원이 이제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장 초반부터 로봇주들이 굉장히 크게 이제 좀 강세를 보였었던 부분이 특징적인 부분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시겠지만 이제 LIG 넥스원은 방산주입니다. 대표적인 방산주 중 한 종목이지만 이번에 또 사실 로봇주를 인수하게 되면서 또 굉장히 또 큰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라는 또 증권가의 분석들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존에 이제 로봇계에 뭐 무기를 장착시켜서 그걸로 하여금 방산 쪽으로 훨씬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진출할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반영되는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장중 움직임부터 굉장히 심상치가 않았는데 오늘 장 초반 이제 19% 급등한 채로 이제 시작을 했었거든요. 자, 그러다가 이제 저가 기준으로 11% 상승으로 좀 밀렸다가 다시 한번 오후장에 대폭 매수세가 유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상한가로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특징이 좀 큰 이런 패턴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사실 오후장에 이렇게 강력하게 매수했던 주체가 누굴까? 저 역시도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일단 오늘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장 마감을 하면 한번 지켜봐야겠다라는 좀 생각을 했었는데 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은 엄청나게 매도를 했는데 개인만 매수했어요. 자, 이런 패턴 뭐라 그러죠, 우리가? 이러한 특수한 재료를 가지고서 상승세가 크게 나왔을 때 보통 외국인과 기관이 대규모로 물량을 내놓는다. 어떻게 됩니까? 갭상승 잠깐 떴다가 바로 확 밀려버릴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고스트 로보틱스가 사실 미국 시장을 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굉장히 좋은 교두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아직 뭐 재무적인 부분들도 많이 드러나지 않았고 이것을 지금 싸게 인수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좀 평가도 조금 더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패턴들이 항상 이렇습니다. 호재가 좀 나오게 되면 외국인 기관이 확 매도를 하게 되면서 이런 상황으로 많이 주가를 확 밀어버리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 오늘 개인들이 그거를 물량을 다 떠안기 시작하면서 상한가까지 끌어올렸어요. 자,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제 중대형주 같은 경우에서는 아시겠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물량으로 또 크게 밀어버리게 되면 주가가 크게 또 출렁일 수 있는 만큼 그것에 대한 부분들은 좀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사실 오늘 이제 LIG 넥스원이 로봇주를 인수하면서 자, 오늘 방산주가 갈까 로봇주가 갈까 이것도 제가 굉장히 궁금했었던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였는데 자, 결론적으로 따지게 되면 로봇주들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오늘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장중이 15%까지 이렇게 또 크게 급등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또 좋은 차트의 패턴을 또 만들어가고 시작을 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사실상 오늘 장중 5% 이제 급등을 좀 하게 되면서 모두 지금 차트가 사실 우상향 차트를 딱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에서 의미 있는 반등을 좀 해줬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이제 14일 날 이제 첨단 로봇 산업 비전 및 전략에 대한 발표 부분이 이제 재료로 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15일부터 언론사에서 크게 좀 확대해서 좀 다뤄주기 시작을 할 텐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재료성 상승, 모멘텀을 또 확보해서 같이 또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올 수 있는지 이 랠리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보통 이제 정부에서 어떤 규제를 완화시키거나 그리고 어떤 전략적인 발표를 진행할 때 항상 로봇주들이 굉장히 크게 움직였어요. 기억하시죠? 예전에도 로보티즈가 굉장히 크게 강세를 20%가량 이제 급등이 좀 나왔었고 이번 발표에서도 제 예상대로라면 그래도 한번 추가적으로 급등 양상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로봇주에 대한 부분들도 이번 주에는 조금 관심을 더 둬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좀 로봇주를 여러분들 집중으로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한 브리핑 저희가 전해드렸고 종목 고민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뭔가 시장이 좀 빠르게 움직이네요. 테마주들도 잘 가고는 있는데 제 종목 살려주세요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거나 너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셔서 댓글창에 종목 상담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올리실 때는 종목의 이름, 그리고 비중, 매수가, 궁금했던 사항들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전문가님, 슈팅스타 일주일 체험권 저희 선물로 주고 계시잖아요. 그동안 좀 이런 장세는 종목이 잘 나온다라고 해주셨는데 뭐 그런 종목이 있었을까요? 네, 종목들이 좀 상당히 좀 많이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나갔었던 종목들도 좀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 뭐 3%, 5% 이렇게 수익을 네. 챙기는 종목들도 좀 나왔었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박스권 시장 증시에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이제 높은 눈높이로 쳐다봐서는 안 됩니다. 가급적이면 이 박스권에서 움직일 때에는 박스권 하단에서 잡아서 상단에서는 매도를 해야 되는 전략이기 때문에 네. 3% 수익이 작다? 이렇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챙길 수 있는 매매를 하시고 다시 한번 현금을 확보를 하고 그다음 다음 테마와 이제 주도주 섹터를 좀 준비해 볼 수 있는 이런 구간으로 매매를 진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받아보셨던 분들은 뭐 5% 이렇게 이 정도면 수익이 좀 작은 거 아닌가요? 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이 박스권 증시에서 수익 내는 게 은근히 또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쵸.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를 들어서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반도체 섹터 강세였기 때문에 오늘 월요일에도 반도체가 강세일 거다라고 예측하는 순간 또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랠리 양상으로 1줄, 2줄 이렇게 쭉쭉쭉쭉 움직이는 섹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5%, 10% 또 챙기고 다음 섹터에서 또 5% 챙기고 이런 구간으로 넘어가는 게 현재 트레이딩 전략상 가장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반도체 종목 제가 말씀드린 대로 12월 달도 좋을 거고 1월 달에도 좋을 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제시해 드린 대로 만약에 중기적인 관점으로 반도체 종목을 들고 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들고 가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슈팅스타는 일주일 체험권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안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좀 챙기셔야 되는 그런 매매 전략들을 좀 소개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금 짧게 방망이 휘두르고 있다 정도로만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스권 증시에서는 아무래도 좀 수익 내는 게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럴 때는 아마 짧은 트레이딩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슈팅스타 일주일 체험권 저희 선물로 좀 드릴 예정인데요. 그런 거 너무 어려워서 그러니까 알려주세요 하신다면 종목을 여러분들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수범 3글자 보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실전 투자 공략주 흐름도 좋은데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범 전문가의 실전 투자 공략주 10월 30일입니다. 엔캠 얘기를 해주셨는데 벌써요 3차 목표가를 어느덧 달성을 했습니다. 이제 고가 기준 41%의 상승률을 보여줬는데요. 4차, 5차 여러분 내년까지 들고 가야 되는지 궁금하시죠? 잠시 뒤에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종목은 12월 4일에 방송에서 제시됐던 GH 신소재 종목입니다. 1차적인 목표가는 이미 3,300원 달성이 됐고요. 고가 기준으로는 7.5% 상승률 나타냅니다. 이 종목은 자, 이제 시작인가? 라는 궁금증도 더해지는데요. 여기에 대한 리뷰 지금부터 들어보시죠. 네, 엔캠부터 여러분들 살펴보시죠. 10월 30일 얘기를 해주셨던 종목인데 벌써 3차 목표가가 어느덧 달성이고 고가 기준 41% 상승입니다. 야, 계속해서 이렇게 목표가를 달성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데 전문가님 엔캠이란 종목이 진짜 효자 종목이네요. 네, 맞습니다. 진짜 네. 엔캠이 일단 제가 굉장히 저점에서 드렸기 때문에 그쵸? 사실 이제 차트를 보실 줄 아시는 분들은 반등 추세에서 이런 종목들을 주는 걸 가장 또 선호하시는 그쵸? 분들이 네. 계십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차트 바닥권에 있는 종목, 이런 종목들을 좀 많이 드리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아무리 차트가 바닥권이라 하더라도 단기적인 모멘텀을 좀 갖추고 실적에 대한 상향 소식이 좀 들릴 수 있는 종목들은 분명히 이제 우상향 추세를 또 타기 시작하면 굉장히 크게 탄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있고요. 자, 엔캠 종목은 아시겠지만 이 2차 전지 전에 관련된 기업입니다. 지금 현재 원래 25년까지 매출액 3조까지 키워보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서 지금 증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2차 전지 쪽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못해요. 그래서 매출의 기준점을 좀 낮추셔야 되는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평가 요인은 아직도 해소됐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주가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목표 주가를 지속적으로 상향하는 이유는 펀더멘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계속 PR 밸류를 설명을 드리면서 목표 주가를 좀 산정해 드리고 있죠. 자, 기본적으로 차트만 하나만 가지고서 논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에는 사실 종목이 갖추고 있는 이런 펀더멘탈 자체가 너무나 우수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펀더멘탈 쪽으로 목표 주가를 이렇게 도달시킬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표 주가를 산정할 수 있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매출액 3조까지는 좀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되고 매출액 1.5조까지 만약에 캐파 자체를 지금 50% 정도만 달성 가능하다라고 염두를 해봤을 때에도 지금 현재 PER 밸류상 20배 이하입니다. 그래서 사실 좀 저렴하죠, 그죠? 2차 전지 쪽 치고는 굉장히 또 저렴한 밸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도 목표 주가를 좀 상향해서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실제로 이제 차트를 보게 되시면 제가 이제 드렸었던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55,000원 정도였죠. 그래서 이 정도 부분에서 이제 추천을 드려서 지속적으로 쭉 우상향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자, 이렇게 우상향이 쭉 나타날 때는 굳이 종목을 매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분할 매도로 비중을 어느 정도 축소시키는 건 굉장히 좋은 전략이에요. 저는 어쨌든 시장 상황이 내일 모레 갑자기 급변할지 뭐 하다못해 뭐 12월 말에 갑작스럽게 급락이 나올지 저 역시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접근을 했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적절한 현금 확보를 하는 전략은 저는 항상 여러분들 응원을 좀 하고 있고요. 자, 만약에 이 종목이 추세가 좀 꺾였다라고 제가 판단될 수 있는 구간까지 좀 보게 된다면 저는 한 67,000선까지 꺾이면 이거 추세 좀 꺾였다라고 판단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67,000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는 우리가 4차 목표가까지 설정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82,000원 4차 목표가 82,000원까지 설정하셔서 추가적으로 물량을 좀 더 가져가 보시는 선택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추천주를 소개해드린다 하더라도 지금 이 종목은 중장기적으로도 유효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런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조금 더 홀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실 수가 있고 만약에 이거는 단기적이다 혹은 테마다 혹은 제가 또 예를 들어서 이것은 1차 목표가 정도에서는 정리하시는 수순이 맞다. 급등 나왔을 때 무조건 정리하시는 게 맞다. 라고 말씀드리는 종목은 어떻게 되겠어요? 일회성이기 때문에 가급적이 한번 챙겼다가 다시 한번 밑바닥에 왔을 때 이럴 때 다시 또 매수하는 전략. 이런 것으로 가는 이런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엔캠은 처음부터 제가 중기적으로도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들고 가시는 선택지 괜찮다라고 말씀드린 만큼 4차 목표가 설정해드린 거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엔캠은 4차 목표가 82,000원으로 제시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GH 신소재입니다. 12월 4일 방송에서 얘기해 주셨고 1차 목표가는 이미 좀 시원스럽게 달성이 됐어요. 고가 기준 7.5%. GH 신소재 좀 살펴볼게요. 전문가님 일단은 1차 접근 목표가 달성이 됐으니까 2차로 방향을 잡아주실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제가 지난주에 이제 추천드렸었던 종목이고요. GH 신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폐렴이 조금 더 유행을 타게 됨으로써 거기에 해당되는 음압병실에 대한 수혜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었고 제가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윗골이 닿는 패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급등하게 되면 무조건 매도하셔라 라는 전략도 사실 같이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매도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혹은 나는 조금 더 욕심부리다가 매도를 네.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실 목표 주가까지 산정을 해드렸기 때문에 대다수가 원래 매도를 하셨어야 정상이라 좀 생각을 하고요. 다만 만약에 매도를 못했다 하더라도 전 추가적으로도 다시 한번은 랠리가 좀 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시초가 부분에서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린 만큼 대략 3,080원 정도에 매수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시 매수 평단가까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또 중국 폐렴이라든가 또 우리나라도 지금 관련된 질병으로 또 많은 환자들이 또 속출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다시 단발성 상승이 나오는지 유무를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통 어떻습니까? 중국 폐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거론되고 이런 테마가 강세를 보이는 시장이 어때요? 보통 시장이 하락할 때
그죠? 하락할 때 많이 다시 상승 추세를 거쳐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락장이 조금 도래했을 때 관련된 테마가 움직이는지 유무를 잘 체크하시기 바라겠고, 제가 지난 시간에 잡아드렸었던 손절가는 반드시 명심하셔서 테마주 같은 경우는 반드시 손절가 이탈하면 가급적이면 정리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자기 중국 폐렴이 뭐 사그라들고 지금 중국에서 이제 환자 안 나온다. 지금 어린 환자들이 조금 줄었다라는 얘기가 중국 언론에서 좀 들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뉴스들도 좀 추적을 좀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매매 전략을 조금 더 잡는 데 도움 되실 것 같고, 제가 이제 2차 목표가 조금 더 상향해서 드릴 테니까 3,500원 정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차 목표가 3,500원까지 급등을 했을 때 반드시 이번 기회에는 여러분들이 좀 청산을 해주시는 시나리오를 꼭 그려보시길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H 신소재 2차 목표가 3,500원으로 이때 만약에 저 이익 실현 못해서 하시는 분들이 2차 목표가 3,500원 꼭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보유하신 모든 분들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온라인 무료 방송 또 오늘의 선뉴스 주도주 공개입니다. 사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에 방송을 좀 들었을 때 도움을 좀 많이 받았어요. 이런 후기들이 좀 있던데요. 오전에는 주로 시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걸 좀 봐야 되는지 이런 주도주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나요? 사실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있고요. 일단 첫 번째는 시장 상황에 대한 이제 분명한 네. 저의 의견들을 여러분들께 좀 제시를 좀 해드리고 있고, 자, 두 번째로 이제 주요 이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같은 경우 LIG 넥스원이 그쵸. 지금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했다. 이런 소식이 어떤 이제 수혜 섹터가 좀 기대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좀 드린 바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당일 나오는 주요 뉴스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선뉴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선뉴스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들이 있겠죠. 자, 그중에서 좀 차트와 수급들을 제가 한 번 더 거친 다음에 그중에서 이제 한 두세 종목 정도로 제가 간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 선뉴스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테마를 조금 더 선점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테마주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자율적으로 매매하시기도 굉장히 좋은 정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또 제시해드리는 종목만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좀 내가 좀 더 자율적으로 매매를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도 저는 굉장히 적합한 정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매매 전략, 예를 들어 종목을 제가 A라는 종목을 선정했다. 그러면 그 A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직접 분할 매수도 해보시고 분할 매도도 해보시면서 이렇게 또 수익을 챙기는 과정, 이런 것들도 하나의 공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공부가 수익으로 연결되고 이러한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들을 진행을 좀 해주셔야만 여러분들의 투자 레벨도 쑥쑥쑥쑥 클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시청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쑥쑥 뭔가 투자에 대한 눈을 키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온라인 무료 방송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수범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고 지금 QR코드 보이는데 노란톡 채널 추가해 주셔도 되니까요. 여러분들 둘 중에 편한 방법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온라인 무료 방송 저희 소개시켜드렸고요. 종목 고민 저희 잠시 뒤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종목 상담 119 여러분의 종목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아우 답답해서요. 매일매일 고민이라 일이 손에 안 잡혀요 하시는 분들 문자 남겨주시거나 너튜브 이데일리 TV 검색하셔서 댓글창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번호 샵 3772번으로 보내주세요. 종목 이름, 매수가 비중, 궁금했던 사항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8900번님의 사연 만나볼게요. 이수범 전문가님 팬이라고 해주시네요. 클래시스 35,600원의 비중은 10%입니다. 추가 매수를 해봐도 되는 걸까요? 라는 사연이 올라왔는데 왜냐, 수익을 보고 있기 때문이겠죠. 자, 일단 수익권에 있는 종목이라 너무 축하드리고요. 조금 더 비중 확대해서 아무튼 수익 극대화 전략 가봐도 괜찮나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기업에 속하긴 하죠. 그쵸. 그래서 뭐 펀더멘탈이라든가 이제 기업에 대한 실적적인 부분에 대한 우려는 거의 없는 이런 종목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지금 구간이 이제 좋은 종목인 것은 사실인데 과연 이제 값싼가?
싼가 비싼가를 이제 논해야 되는 네, 그런 네.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가끔 이제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실적주들을 분석을 하실 때에는 절대 일봉 차트를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가급적이면 이제 주봉 차트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고점에 있는지 저점에 있는지 혹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의 이제 미래 실적을 가져다가 예를 들어 지금과 같은 경우는 네. 2023년 실적 혹은 2024년도의 실적 기준 베이스로 봤을 때 PER 밴드 몇 배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공부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클래시스는 저도 사실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꼈었던 기업이었고 이제 그때보다는 이제 주가가 지금 이미 한 2배, 3배 정도가 올라가 버려서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접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종목 중에 좀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 이제 35,600원에 잡으신 걸 보면 제 생각에는 최근 매수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이런 종목 같은 경우를 지금 현재 PER 몇 배를 줘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이제 논의가 좀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 이제 팩트를 좀 놓고서 좀 체크를 좀 해보자면 자, 올해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영업이익이 950억에 당기순이 800억 정도가 이제 시장의 예상치죠. 800억 정도가 시장 예상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도 성장한다는 걸 감안했을 때에도 약 1,000억 정도로 지금 추산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PER 밸류 따지게 되면 24배예요. 그래서 미용 의료기기 쪽 치고는 사실 지금 뭐 그렇게까지 뭐 고평가다 아니다를 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지금 현 구간이 굉장히 적정 주가 부근에서 저는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서 오버슈팅이 좀 나오게 되면 뭐 42,000원도 갈 수 있고 예전에 11월 27일 날 기록했었던 43,000원까지 다시 한번 찍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밴드 안에서 움직일 뿐이지 갑자기 뭐 5만 원 주가를 딱 뚫어서 굉장히 크게 급등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좀 사실상 좀 어렵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추정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11월 달 이제 수출입 무역 통계 자료가 좀 발표가 됐어요, 오늘. 그래서 관련된 저도 자료를 좀 보니까 미용 의료기기 쪽이 생각보다 좀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수출입 통계 자료를 전반적으로 100%다 신뢰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물론 오차 범위가 생각보다도 심할 때가 꽤 많아요. 근데 그런 걸 봤을 때에도 지금 최근 이제 트렌드상 좀 꺾이는 모습이 조금씩 나오고는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기대했었던 우리가 이제 클래시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슈링크 뭐 이런 관련돼서 지금 우리가 기대했었던 연평균 30% 이상의 성장을 기록해 나가기에는 지금부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원달러 환율이 많이 떨어졌죠.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사실상 가격적인 메리트가 조금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에선 저는 적정 주가 한 42,000원 정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4만 원, 44,000원 이 정도 사이.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구간이 다시 한번 도래를 했을 때 매도하시는 시나리오로 다시 현금 확보하시고 그다음에 조금 더 싼 종목을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이렇게 해서 지금 얘기해 주셨는데 5만 원 뚫리기는 좀 어려울 수 있고 일단 실적주는 주봉 캔들 보고 PER을 좀 확인해 봐야 된다. PER에 대한 또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잘 어떤 종목을 좀 골라야 될지 알 것만 같네요. 다음으로는 5032번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대 오토에버 신청합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18만 9천 원에 지금 비중이 15% 정도인데 제가 매수가는 지금 높은데요. 중장기로 보유를 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오늘 종가가 17만 1,600원이니까 네, 조금 높게 지금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아까 전문가님도 방금 얘기해 주셨잖아요. 가격이 중요하다. 들어간 가격이. 그럼 현대 오토에버 주봉으로 봤을 땐 좀 어떻고 일봉으로는 좀 어떤가요? 네, 일단은 뭐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성장성 자체에는 저는 의구심을 나타내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상당히 좀 좋은 기업인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아마 관련된 이제 악재 소식이 잠깐 한번 떴었는데 네. 그게 얼마나 크게 작용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KT 뭐 보은 뭐 관련해서 뭐 이슈가 하나 뜨긴 떴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압수수색에 대한.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얼마나 또 주가에 악재로 작용할까 했는데 장중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중에 뭐 1.6% 밀렸으면 그렇게 이제 큰 역할로 이제 뭐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네.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는 있을 것 같죠. 자, 지금 현재 이제 당기 순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약 올해 실적 기준으로 1,500억 정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PR 밸류도 이것도 30배가 넘어요. 그래서 상당히 사실 조금 비싼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현대차 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소프트웨어 쪽, 특히나 자율주행 쪽으로 하는 이런 심장 쪽 역할을 또 수행해주고 있는 게
현대오토웨버입니다. 그래서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 성장성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만 아시겠지만 지금 현대 80km 정도의 이제 자율주행을 연내 발표하게 했다가 뒤로 미뤘죠. 그래서 이거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내년도에 될지, 뭐 내후년도에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약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조금 더 나와줬을 때 그때부터 현대오토웨버가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해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전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된다면 지금 주가 수준보다는 조금 더 높게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지금 하드웨어 쪽보다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 뭐 빅테크 기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PRB를 30배 정도는 기본적으로 적용받고 있는 밸류거든요. 그래서 비싸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업종, 어떤 특징이 있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PER 밸류 뭐 10배, 15배 이건 싸고 비싸고 그거의 기준점에 전체 업종이 다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각 업종마다 다른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빅테크 기업들도 좀 아셔야 되는 거고 지금 관련된 그 경쟁사들에 대한 PER 밸류도 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자율주행 쪽은 우리나라에서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외국 회사들과 비교를 좀 해봐야 되는데 블랙베리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적자 기업임에도 엄청나게 높은 지금 PR 밸류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우리가 조금 더 차별화된 30배 정도면 그렇게 비싸다고 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만약에 현대차가 80km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뭐 내년도엔 다시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뉴스를 좀 추적을 해보시면서 목표 주가를 좀 산정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전 다시 한번 20만 원에서 22만 5천 원 정도 사이까지는 도래하지 않을까. 사실 상당히 높은 지금 주가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까지 보셨을 때 현대차 80km 이슈가 나올 때 자율주행 이슈가 나올 때 20만 원에서 22만 5천 원 요 사이에서는 매도 관점으로 좀 보게 되시면 그래도 수익 실현 충분히 챙기실 수 있죠. 이런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만 원에서 25만 원 그쪽에서 좀 여러분들도 수익 실현을 위해서 이익 실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현대 오토웨버 좀 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민감하게 좀 반응하진 않을까 이런 건 좀 추정뿐이기 때문에요. 관련된 기사들은 계속 내일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8900번님과 5032번님께는 저희가 커피 교환권 한 달 이내로 선물 드릴 예정입니다. 샵 3772번으로 당첨 확인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첨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슈팅스타 일주일 체험권 얘기를 아까 해주셨잖아요. 이런 박스권 장세에서는 종목들이 잘 올라옵니다. 라고 얘기는 해주셨는데 5% 정도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해서 이렇게 수익 실현하는 것도 되게 힘든 거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슈팅스타 체험권을 받아서 사용을 한다면 뭐 5%도 좀 문제없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오늘도 이제 한 종목을 드렸죠. 오늘도 이제 한 종목을 좀 드렸는데 이제 시간외로 제가 슬쩍 보니까 이제 한 2%, 3% 정도 올라왔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장에서는 수익을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일주일이라는 기한 안에 어느 정도 또 유의미한 또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방망이를 좀 짧게 잡을 땐 짧게 잡아야 됩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가 오르긴 했습니다만 네. 저도 별로 체감을 못할 정도로 많이 좀 분산되었다 그쵸. 혹은 한쪽 테마에 너무 집중되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눈에 띄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생각보다도 중대형주들이 좀 재미없는 이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이런 시장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3%, 5% 굉장히 소중한 수익이기 때문에 한번 챙기셨다가 다시 한번 또 다른 테마로 또 기회를 포착하시는 이런 부분을 좀 진행을 해드리고자 저희 슈팅스타 종목 체험권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종목만 받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을 어떤 시점에서 왜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상세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아직까지도 참여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문자 샵 3772로 이수범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 뒤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슈팅스타 체험권 모두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방망이를 짧게 잡아야 될 타이밍이 그 시기가 있는데 그때가 이때다라고 얘기해 주시네요. 3에서 5%라도 일주일에 좀 수익 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이수범 세 글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슈팅스타 일주일 체험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사연 저희도 놓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정크리스탈님 사연도 만나볼까요?
위직 스튜디오예요라고 하셨는데 5,306원 5% 오늘 급등 나왔는데 매입가 근처에서 손절을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배우 이정재, 정우성이 인수했던 플랫폼 와이더 플랜이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여기 또 유상증자 참여하는 위직 스튜디오 상한가 역시 보여줬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런 흐름들이 내일도 좀 연출될 거라고 보시나요? 보통 이렇게 사실 그 상한가를 가는 경우, 특히나 이제 점상을 가게 되는 경우에는 이 다음 날 이제 또 추가적으로 갭상승 나오는 것은 거의 뭐 85% 기정사실.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그쵸. 사실은 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저는 지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제 예전에 이제 10년 좀 넘었나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관련된 뭐 이제 연예인들의 유상 증자 참여 소식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쵸. 그런 이벤트 나올 때마다 뭐 2연상, 3연상까지도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그런 종목들의 지금 흐름을 좀 보세요. 그러면 고점에 잘못 물리게 되면 진짜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90% 고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점상을 가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절대로 접근하지 마시고 정말 이거 물려 있었던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물려 있었던 종목인데 지금 어떻게 또 우연히 이렇게 좋은 재료에 딱 같이 걸려서 만약에 상한가를 나왔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이 주신 기회다. 신이 주신 기회이니까 이번 기회에 반드시 처분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종목을 정리합니다. 보통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욕심을 부려요. 마이너스 30%였던 게 지금 예를 들어서 보합권까지 왔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지금 매도한다 하더라도 기분이 굉장히 좋은 일인 거예요. 내가 지금 1년을 고생했든 3년을 고생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내가 딱 이 현상을 파악을 했을 때 이 뭐 정우성, 이정재가 참여를 했다고 해서 그 종목의 뭐 밸류에이션이 갑자기 몇 배 이상 뜨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재료성 상승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반드시 현금 확보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현재 5,300원 정도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아직 뭐 매수가까지는 사실 조금 멀긴 했어요. 내일 만약에 갭상승이 어디까지 뜰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내일 갭상승 좀 뭐 10%, 17% 올라간 상황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저 같으면 전량 정리해서 이번에 현금 확보합니다. 그 현금을 바탕으로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안정적인 종목들 공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식으로 매매 전략을 좀 바꿔보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그렇죠. 물려있다가 뭔가 상한가 가면 조금 더 갈 것 같은데 하지만 이럴 때가 나오기 좋은 타이밍입니다. 이익 실현하셔가지고요. 현금 확보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유튜브 사연 하나 더 볼까 봐요. 내일은 태양님 반갑습니다. 현대바이오네요. 28,400원에 비중 10%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하락해서요. 전문가님 의견을 너무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데 필명처럼 우리 현대바이오 종목도 내일에 태양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살짝 손실권에 있는 종목인데 지금 문제는 일봉 차트가 우하향을 하고 있어요. 주봉을 봐도 그런데 전문가님 어떻게 태양이 좀 뜰 수 있을까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저도 이제 바이오 종목을 논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사실 어떤 이제 뭐 임상적인 부분이 부각이 되면 저는 분명 여기서 이제 급락을 더 할 거라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또 그런 이슈를 또 동반받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급등 나오는 경우를 굉장히 빈번하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종목 상담하면서 저도 이제 좀 뒤돌아 봤을 때 네. 가장 많이 틀렸을 때가 언제인가 봤을 때 바이오 종목에 대한 제가 의견을 드렸을 때 좀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관련된 뭐 갑자기 뭐 예를 들어 보면 뭐 코로나 치료제 뭐가 걸렸다. 혹은 뭐 찐득이 관련된 뭐 치료제를 만드는데 네네. 뭐 성공했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 아시겠지만 바이오 종목은 상한가, 뭐 다음 날 또 20% 갭상승 그렇죠. 이렇게 떠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만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현대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 대략 뭔지는 저도 알고는 있는데요. 그게 과연 시가총액 1조 1천억 정도를 지금 유지시켜 줄 만큼의 파이프라인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은 한번 뒤돌아서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물론 대다수의 뭐 바이오 종목들이 돈 버는 회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 재무적인 부분, 뭐 부채 비율 이런 것들은 크게 이제 여러분들이 걱정을 좀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인데, 자 어쨌든 지금 관련된 그 최근에 이제 특징주 뉴스를 제가 검색을 좀 해봤을 때도 보게 되면 살인 진드기 감염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라는 소식 때문에 급등. 예전에 아시겠지만 코로나 치료제 뭘 또 하고 있다라는 소식 때문에 또 급등했었죠. 그러니까 거의 패턴들이 너무나 비슷해요. 그래서
그렇다고 뭐 코로나 치료제 제대로 뭘 했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고려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지금까지 현대바이오가 엮였었던 테마, 뉴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까지 뭐 하나 제대로 나온 것은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서 제가 아는 물론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현대바이오 같은 종목은 보유하지 않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가급적 이런 종목이 다시 한번 급등을 혹시나 찍게 된다면 그때는 당연히 매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봉상으로 좀 본다 하더라도 지금 사실 박스권이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밑바닥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매수한다 하더라도 다 지금 2만 원대 뭐 매수해서 뭐 37,000원, 4만 원대 그냥 매도하는 시나리오 계속 이런 방향을 한번 그려 나갈 수는 있겠죠. 그죠? 거의 지금 패턴이 매우 명확한 지금 매우 좀 유사한 패턴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한번 그 특징적인 부분이니까 한번 살펴보실 필요는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관련된 저는 재료 자체가 다른 바이오, 뭐 JP모건 헬스케어 좀 있으면 1월 달에 열리는데 이런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너무나 약하다라는 생각, 뭐 펩트론, 지아이노베이션 이렇게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직접 이제 또 참여하는 업체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에는 너무 큰 기술적인 차이가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어쨌든 중장기적으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주가가 급등했을 때 내가 무조건 매도한다라는 시나리오를 가지고서 3만 원 좀 넘기 시작하면 혹은 3만 5천 원 정도까지 가기 시작하면 분할 매도 관점을 좀 챙기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만 5천 원 관점에서 좀 분할 매도하자. 또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니까 우리 내일은 태양님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온라인 방송에 대한 또 궁금증 많으실 것 같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에 또 오전에 전문가님이 주도주 뭐 공개를 해주시는데요. 선뉴스 주도주 공개에 대해서 좀 덧붙여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선뉴스 주도주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저는 테마를 선점하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일단 시작하고 있는 게 선뉴스 방송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선뉴스라는 개념을 처음 만들었을 때부터 사실 1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제가 최초로 만들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결론적으로는 테마를 보통 다 급등 나왔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쫓아가서 추격 매수해서 그런 종목들을 거기서 이제 단타 수익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차라리 조금 더 개인 투자자들이 테마를 선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모색한 것이 이제 뉴스를 분석하고 뉴스가 추후에 굉장히 크게 재료화될 수 있는 그런 것들만 따로 정리를 해서 분석을 좀 하게 되면 그래도 상당히 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일단 시작을 했던 게 선뉴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조금씩 한 종목이라도 정말 매매를 해보셔야 돼요. 매매를 해보셔야만 이 테마가 어떻구나. 이때는 내가 정리를 해야 될 때구나. 급등하든 급등하지 않든 이때는 내가 잘라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정말 계속적으로 반복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매매 시나리오를 좀 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선뉴스 방송 꼭 시청하셔서 매일매일 정말 100일의 기적이라고도 제가 표현을 하는데 딱 100일만 쫓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100일 동안 여러분들이 방송을 듣고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내가 정말 경험화 시킬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여러분들 투자 인생에서 큰 도움이 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반복만 연습만이 좀 살 길인 것 같네요. 조금씩 매매하면서 실력 올려보시죠. 샵 3772번으로 이수범 세 글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온라인 무료 방송 저희 전해드렸고요. 저희 종목 상담 119 이후에 방영되는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서용은 전문가님과 함께 주식 바이블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속 시원히 해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수익을 낼 수 있는 노하우, 그 주식의 바이블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오늘 밤 11시에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목 상담 119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그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전 투자 공략주 그럼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전문가님, 워낙 로봇 섹터가 좀 강해서 또 가져오시지 않았을까 생각도 드는데 어떤 종목 가져오셨나요?
네. 아시겠지만 이제 제 성격이 이제 로봇주들이 급등할 땐 로봇주들을 추천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좀 테마를 좀 준비해 볼 수 있는 그런 네.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자, 오늘 준비한 종목은 원전주입니다. 그래서 원전 종목 중에서 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차트를 좀 돌려보고서 가장 이제 좀 적합한 종목이라 판단된 종목을 좀 가져와 봤고요. 자, 중소형주로 좀 손꼽힐 수 있는 에너토크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자, 에너토크는 이제 석유와 가스 및 발전 플랜트에 필요한 액추에이터를 생산해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제 원전주로서 가장 손꼽히고 원전 관련된 또 기술까지 같이 겸비를 함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손꼽혀서 이제 주가가 급등 나오는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아시겠지만 윤 대통령이 이제 네덜란드에 이제 국빈 방문을 하게 되죠. 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을 이제 협의를 하겠지만 그 중에서 또 원전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도체 방산 그다음에 원전이에요. 그래서 원전에 대한 협력 가능성이 좀 대두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반영될 테마주에 대한 상승이 한 번쯤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전주 중에서 추세 상승이 가장 견조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목 있죠. 원전주 여러분이 다 아시는 뭐 우진, 뭐 우리기술, 뭐 한신기기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추세적으로 봤을 때 차트가 가장 지금 현재 굉장히 견조한 이런 패턴들을 좀 그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분명히 다시 한번 윗꼬리를 다는 급등이라 하더라도 다시 한번 급등 양상이 한번 펼쳐질 수 있는 그런 패턴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차트를 좀 보시면 이게 11월 달부터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지금 급등 나온 이후에 윗꼬리 달고 빠지고 비슷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보통 이렇게 윗꼬리를 연달아서 달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추세가 꺾여버릴 때가 많아요. 아, 이 종목 끝까지 못 가겠구나 라는 판단으로 주가가 흘러내려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바닥 구간을 계속 위로 상방을 틀면서 지속적으로 유지를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121선을 뚫어내는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는 이런 시그널들이 한번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그래도 장중에 또 크게 급등이 나올 여지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시가총액이 1,000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만약에 원전주들이 좀 부각되는 그런 시점이 좀 도래하게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중소형주 랠리들이 좀 더 강하게 나오죠. 그래서 에너토크라는 종목 한번 관심을 좀 둬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 부근에서 좀 자유롭게 매수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시초가에 덜컥 많은 물량을 담기보다는 서서히 분할 매수를 잡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분할 매수를 좀 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짧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새는 욕심 크게 부릴 때 아닙니다. 짧게 7,150원 1차 목표가 설정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만약에 7,150원을 지지라인 좀 잘 잡고 움직일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2차 목표가까지도 설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손절가는 6,000원 설정해 드릴 테니까 이탈 시에는 정리 관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시장 흐름 봐서 좀 단기적으로 12월 12일 시가 이하 1차 목표가 7,150원, 손절 라인으로는 6,000원 가격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에너토큰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럼 시장에 내일 좀 전략 좀 들어봐야 될 텐데 시장 이런 흐름일 때는 우리가 전략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일단은 저는 이제 단기 이벤트가 좀 많은 섹터들을 조금 더 관심을 두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노래를 불렀었던 반도체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말씀드렸었던 로봇 섹터 좀 눌림목 구간에서는 좀 공략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바이오 종목까지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단기 이벤트 많은 쪽이 좋은 것 같네요. 로봇, 반도체, 그리고 더불어서 바이오까지 잘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또 좋은 말씀 주신 이수범 전문가님과 여기서 마무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목 상담 119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장이 또 지지부진 가는 또 섹터만 갔는데요. 내일은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섹터 꼭 기억하셔서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밤 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